네. 다음 세션 이어서 시작해보죠. 자, 방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리즘을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연습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그랬죠? 알고리즘 공부할 때 고전적인 알고리즘 공부법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죠? 맞아요. 고정관념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고정관념에 빠질 수 있다는 건데 그걸 깨야 돼요. 그걸 깨고 나오면 좀 더 보기 쉬워집니다. 보시면 여러분 방금까지 지금까지 풀었던 알고리즘 문제가 문제를 푸는 방법이 수학 문제를 푸는 방법을 공부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걸 배웠죠. 그쵸? 동의하실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배우셨어요. 제가 세션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알고리즘에 뭐 이걸 그리디다, DP다 이렇게 분류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알고리즘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알고리즘의 이름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설명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이름을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한번 풀어봅시다. 네, 그냥 이걸 너무 짧게 말해버렸네. 그래서 자, 이게 뭐냐면은 읽어보면은 당신은 모든 알고리즘의 이름을 잃어버리는 걸 추천받는 거예요. 자, 다 잊어버리세요. DP1, 뭐 Q1, DFS 다 잊어버리세요. 이제 그런 이름은 여러분 머릿속에 없어요. 그럼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도구를 모르는데 이름만 까먹으라 소리예요. 이름만. 내용은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포인터 동적 할당 하죠? 근데 그 포인터를 버리는 거예요. 그럼 할당은 돼 있지만 그 포인터에 접근할 수 없죠. 그래서 이름만 지우라 이 말이에요. 그럼 비교가 이상했나요? 네, 아무튼 그러다 치고 뭐야, 왜 뒤로 가? 너무 이상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름을 먼저 생각하는 대신 문제를 먼저 분석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뭐지? 이 문제가 뭐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분석한 다음에 잊어버렸던 이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죠?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지? 여러분들은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쵸? 연습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문제가 조금이라도 바뀌면 어려워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탈출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 가지고 문제를 분류하잖아요. 아, 이건 BFS야. 아, 이거는 포문을 쓰는 문제야. 아, 이거는 그 1부터 n까지 더하는 수학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문제야 라고 머릿속에 박아버리면은 거기 갇혀서 만약 잘못 들어갔어요. 처음에 잘못 들어가서 이름에 박혀버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름 하나씩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다른 해법을 찾아서 그 틀을 깨고 나오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가 이 문제를 분석하는데 알고리즘에 대한 이름은 전부 잊으셔야 돼요. 네. 그 다음 문제를 분석하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죠. 바이노미얼 코에피션트 뭐죠? 바이노미얼 코에피션트 이항계수죠. 이항계수. 맞아요. 이항계수예요. 이항계수죠. 컴비네이션 해서 NCE죠. NCR 어떻게 계산하죠? 바이노미얼 코에피션트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이항계수. 바로 저기 컴비네이션 얘기가 나오면 안 돼요. 어떻게 계산하죠? 네, 뭐 그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원시적인 방법이 있죠. NCR, N 컴비네이션 R을 계산하는 방법. N 팩토리얼 나누기 R 팩토리얼 곱하기 N-R 팩토리얼이죠. 이걸 일일이 포문으로 해주면 돼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쵸? 그거 외에도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엄청 많아요. 저 사실 알고리즘을 좀 깊게 공부해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을 포함해서 이 바이노미얼 코에피션트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6가지 정도가 있어요. 6가지. 특히 정보보호 이론 이번에 들으셨던 분들은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P가 A와 P가 서로 소이고 P가 소수일 때 A의 P-2는 A의 P-2 모듈러 P는 1 모듈러 P와 합동이다 를 이용하면 이 바이노미얼 코에피션트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거의 역원을 이용하는 거죠. 즉, 네? 뭐라고요? 네. A의 어떤 수 A의 P-1이 1과 합동이잖아요. 그러면은 A의 역원은 A의 P-2승이죠. 네, 아무튼 그래요. 그걸 이용해서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정말. 그거는 일단 예로 든 거고. 자, 진짜 이제 문제입니다. 피보나치 수열 여러분 다 아시죠? 네. 피보나치 수열이 뭐죠? 뭡니까? 피보나치 수열이 뭐죠? 그냥 숫자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숫자는 알고리즘이 아닌데? 전단계 더하기 전전단계. 맞아요. 전단계 더하기 전전단계죠. 그쵸? 5번째 피보나치 수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피보나치 수를 예로 들어보면 펜이 없네. 여기 있다. 여기 보는 것과 같이 1, 이거 2개 더해서 2, 2개 더해서 3, 2개 더해서 5, 2개 더해서 8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거예요. 자, 5번째 피보나치 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쵸, 직접 해보면 되죠. 그쵸? 자, 그럼 50번째는? 더해보면 느려요. 맞아요. 50번째는 할만하죠. 50번째까지는 할만하죠. 네. 5만 번째는 할만한가요? 몇 달? 5만 번째 또 할만하죠. 할만하죠? 안 할만한가요? 사람이 하지 말고 컴퓨터가 하기에 할만한가요? 그쵸, 컴퓨터도 금방 할 수 있어요. 이게 몇인가요? 몇이죠? 네, 20억 번째 피보나치 수 어떻게 구할까요? 20억 번째 피보나치 수 뭘까요? 보통 컴퓨터는 1억 번의 연산을 간단한 연산을 1초 만에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있는 CPU 컴퓨터들은 약 1억 번 정도의 연산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1초 만에 구하고 싶어요. 20억 번째 피보나치 수를. 너무 긴가? 1초 너무 큰가? 0.5초로 합시다. 0.5초 만에 이걸 구하고 싶어. 어떻게 하지? 20억개 CPU를 준비해요. 20억 개의 CPU. 돈이 좀 많으신가 보네요. 네. 오케이, 뭐 그것도 방법이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좀 더 저렴하게 해결해 봅시다. 우리는 돈이 많이 없어요.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그 성능을 늘려야지 하드웨어의 성능을 늘리는 건 최악의 그러니까 제일 나중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최악이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미나요? 어떻게 할까요? 거기 어떻게? 이미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서 네. 그 값들을 다른데 테이블로 저장을 해놓고 네, 저렇게 저장을 해놓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이미 한 계산은 네, 거의 다 안 해도 되니까 맞아요. 그쵸. 가정을 되니까 네, 그럼 몇 번의 계산을 해야 되죠? 그러면 자, 세 번째 피보나치 계산을 하면 몇 번이 걸리죠? 한 번만 하면 되죠, 이거. 그럼 네 번째 피보나치 계산을 하기 위해선 원래라면은 이제 2번이죠? 네, 5번째도 하나, 둘, 셋. 앞에 거 먼저 계산해야 되잖아요. 6번째는 20억 번째는 19만 9,999만 9,997번 해야겠죠? 그렇죠. 네. 배열을 20억 개를 선언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주나요? 매트릭스 어떻게 하죠? 그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일단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매트릭스가 바로 튀어나왔죠? 아,
이게 길이죠. 그쵸. 봐라, 이름을 까먹어야 돼요. 이게 결국 남는 게 이름밖에 없어요. 왜 매트릭스인지 몰라. 내가 분명히 제가 사실 이거 제로 페이지 알고리즘 스터디 때 한 거예요. 근데 기억에 매트릭스밖에 안 나와. 이게 왜 매트릭스인지 몰라. 그러면은 뭐 이 문제는 잘 풀겠죠. 근데 피보나치 수가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뭐 힘들죠. 그래서 이름을 다 까먹어야 돼요. 이름을 까먹고 문제를 분석하는 거예요. 왜 매트릭스지? 왜 내가 매트릭스 썼지를 모르는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가면 멘붕이 오죠. 똑같은 문제는 없어요, 세상에. 이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숙제예요. 저한테 답안을 제출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자, 보통 피보나치 수열을 구하는 방법은 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배경 투명화를 귀찮아서 안 했는데, 자, 네 번째 피보나치 수열을 구할 때는 세 번째, 두 번째가 필요하죠? 그쵸? 그 전 두 개 구하는 거니까. 그럼 그 세 번째를 또 구하기 위해서 2랑 1이 필요하고, 두 번째를 구하기 위해서 0번째랑 첫 번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합치고, 얘랑 합치고, 얘랑 합치고, 얘랑 합치면 결국 네 번째 피보나치 수열이 됩니다. 그래서 무대뽀로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재계함수로 피보나치 수열을 풀면은 n번째 피보나치를 구할 때 2의 n승 마이너스 1번의 계산이 필요해요. 아마도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필요하지만 아까처럼 어떤 길다란 배열에 앞에서 구해놨던 걸 쓰면은 n번째 피보나치 수열을 구하려면 n-2번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방금 같이 행렬을 쓰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 행렬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정말 짬뽕되어 있어요. 하나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쓰면은 n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고 싶을 때 로그 n번 만에 구할 수 있습니다. 로그 밑이 2예요. 밑이 2인 로그 n번. 예를 들어서 16번째 피보나치 수열이면 4번 만에 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빠르죠? 20억 번째는 얼마나 될까요? 10의 몇 승이냐? 1 더하기 10의 9승인가요? 10억이? 9 곱하기 로그 2의 10이니까 한 3점 몇 되겠네요? 그러면 30번 정도, 계산 30번만 하면 20억 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론을 제가 알고리즘 튜터링 시간 때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글에 치면 다 나와요. 유명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단 피보나치 수열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식은 이렇게 몇 개가 붙어 있든 간에 이렇게 선형 점화식으로 생긴 이렇게 쭉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수열 중에서도 3개 있는 거 있고 4개 있는 거 있고 막 개수 이상한 것도 있고 이런 게 몇 개든 간에 상관없이 로그 n에 다 구할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유명한 테크닉이고 나중에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테크닉들은 나중에 배우는 거지 기본 원리는 전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배운 그 무언가로 풀 수 있어요. 그쵸? 수능 같은 경우도 21번이나 30번 수학 문제 존나 길죠? 졸라 길어서 보기도 싫고 풀기도 싫은 문제 있잖아요. 그거 마지막에 있는 거. 그 문제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개념으로 풀 수 있죠. 어떻게든 풀 수 있지만 그게 길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복잡해 보이는 거죠. 그런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이름을 떠올리지 마세요. 이름을 떠올리지 마시고 이 문제가 뭔지 한번 분석해 봅시다. 무슨 문제일까요? 이거 무슨 문제지? 뭘 하라는 거지 나보고 대체? 대체 나보고 뭘 하라는 걸까 이 문제가? 한번 볼까요? 맞아요. 숨바꼭질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 숨바꼭질이 뭐죠? 무슨 문제일까요 이게? 3번만 생각해 봅시다. 대체 나한테 이 문제가 요구한 게 뭐지? 수빈이는 어떤 점에 있고 동생은 0에서 10만 번째 사이에 어떤 점에 있대요.
걷거나 순간이동을 할 수 있는데 걸으면 내가 서 있는 위치 앞으로 뒤로 한 칸 이동할 수 있고 순간이동을 하면 내가 서 있는 위치에 곱하기 2 예를 들어 4에 서 있으면 8로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내가 이동을 할 수 있다고 할 때 내가 어떻게 가야 어디 숨어있는 동생을 가장 빨리 찾을 수 있을지 구하는 문제죠. 과연 이게 끝일까요? 그렇죠. 이제 문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았어요. 이건 무슨 문제일까요? 그래서 문제는 이렇다. 그럼 결국 우리한테 시키는 게 뭐죠? 결국엔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죠? 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몇 초? 맞아요. 또 가장 빠른 시간 또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알 수 있는 키워드가 아직 더 있어요. 가장 빠른 그리고 몇 초 구하세요. 차 순간이동? 네, 뭐 순간이동도 중요하죠. 또 1초 후에 곱하기 X에 네, 뭐 그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자, 또 다 말해봐요. 다 나올 때까지 합시다. 다 말해봐요. 맞아요. 수빈이랑 동생이 네 만나야 되죠. 시간 제한이 초고 메모리 잔이 128MB. 그거 아주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네, 또는 어디 또는 어디 있어요? 네, 그것도 뭐 네 필요하죠. 근데 중요한 거, 필요한 거 말고 중요한 거. 어디 있어요? 방금 누가 말했어요? 와, 너무 엘리트네요, 엘리트. 위치가 주어졌을 때요. 위치가 주어졌을 때 가장 빠른 시간이 몇 초인지 구하라. 이거예요. 결국에는 자, 우리는 어떠한 알고리즘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사용 안 했어요. 자, 문제에는 분명히 저렇게 써 있었지만, 자, 이제 어떤 문제인지 파악했어요. 이제 파악을 한 거죠. 알고리즘 뭐 기술이나 단어나 어떤 정의 같은 걸 쓰지 않고 우리가 파악을 했어요. 이제 그 다음 네 번째 트랜슬레이션을 해야 돼요. 이제 내가 문제에서 뭘 시키는지는 알았어. 이제 뭘 구하라고 하는지 알았다. 그러면 사실 아직 감이 잘 안 오죠. 아직 감이 잘 안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문제가 뭔지 읽어봤고 뭐가 중요한지 캐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감이 안 와요. 볼까요? 맞나요? 그렇죠? 맞나요? 수빈이와 동생 어떤 그래프 위에 있는 수빈이랑 동생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 수빈이랑 동생의 가장 짧은 거리를 구하래요. 맞나요? 그쵸? 네, 비슷하죠?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랑 똑같죠? 자, 그러면 이 말은 아직도 애매하죠? 그쵸? 아직도 애매하죠? 그 다음 그럼 그 수빈이랑 동생은 그래프에 있다고 했으니까 어디 위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프는 뭐라고 해야 되지? 여러분들 추파춥스 있잖아요. 추파춥스를 서로 연결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어딘가에 수빈이랑 동생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동그란 걸 벌텍스, 정점이라고 하고요. 이 선을 엣지라고 해요. 간선. 갈 수 있는 길이죠. 슈퍼춥스가 연결되어 있으면 저렇게 생겼죠. 저 위에 수빈이랑 동생이 있을 때 가장 짧은 거리를 구하래요. 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나요? 어렵나요? 아직? 자, 어려워요? 진짜? 정말 양심에 걸고? 진짜? 오케이. 그거면 인정이지. 오케이. 자, 다시 돌아와서 문제의 지문은 이렇게 써 있었죠. 수빈이랑 동생의 가장 짧은 거리를 구하시오 라고 써 있었어요. 몇 초 만에 갈 수 있는가? 몇 초 만에 가장 최단 거리로 갈 수 있는가? 라고 써 있었죠. 그 말은
이 말인가요? 수빈이랑 동생은 어딘가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프에서. 네. 아, 혹시 이게 왜 그래프 문제로 바뀔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 혹시?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 맞아. 그걸 염려했는데, 자, 그래프가 뭐죠? 미나요? 그래프가 뭐죠? 어렵죠. 잘 알아야 돼요. 그래프는 상태 간의 관계를 나타낸 거예요. 내가 배고픔이란 상태가 있어요. 배고픈 상태. 배고픔이랑 배부름이라는 상태가 있어요. 배부름. 두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죠? 무슨 관계가 있죠? 공존할 수 없어요. 공존할 수 없어요. 그쵸? 공존할 수 없는 관계도 있고, 그럼 내가 배고픈 상태에서 배부른 상태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맞아요. 밥이라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밥이라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럼 A, B 쓰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쵸? 밥을 먹으면 배불러지고 밥을 안 먹으면 배고파지죠. 그쵸? 아, 부끄럽다. 그런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5초 수빈이의 위치가 5라고 해봅시다. 5. 그럼 내가 어디로 갈 수 있는 거죠? 4랑 6이랑 10이랑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쵸? 4랑 6이랑 10. 그럼 5랑 4는 무슨 관계죠? 1초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죠? 네, 1초 만에 갈 수 있는 관계에 있어요. 6에서 10에서 5로 1초 만에 올 수 있나요? 못 와요. 못 오죠. 2초 만에 곱하기 2를 할 수 있다고 했지 나누기 2를 할 수 있단 말은 안 써있었어요. 이 사이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나요? 네. 맞아요. 플러스 1 갔다가 마이너스 1로 갈 수 있다는 말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래프 문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꼭 그래프로 나타내지 않아도 좋아요. 자, 그래서 그래프 위에 5에서 있고 동생이 6개 있으면 나는 몇 초 만에 찾을 수 있죠? 최소 1초. 그쵸? 이거 하나만 길만 딱 아무거나 잡아서 최소를 구해보면 되죠. 그렇게 풀 수 있는 문제죠.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를 바꿔보면은 우리가 아는 말로 바꿔보면은 우리가 배운 컴퓨터 공학에 있는 지식으로 바꿔보면은 미니멈 디스턴스를 구하세요. 어디 사이에? Two vertices on the graph. 저 두 그래프 벌텍스 사이에 있는 최단 경로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로 바뀌는 거죠. 이건 어떻게 풀죠? 아시는 분? 자, 이름을 까먹었어요. 어떻게 풀죠, 이걸? 이게 중요해요. 이제 이 과정이 중요해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죠? 이름을 까먹었어요, 여러분들은. 그 알고리즘의 이름을 까먹었어요. 어떻게 풀죠? 설명을 해보세요. 거기, 어떻게 풀죠? 지붕 씨? 저요? 네. 탐색을 해요. 탐색이 뭐죠? 어떻게 탐색할까요? 하나씩 방문해 보면서 어떻게 하나씩 방문할 수 있죠? 하나씩 가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요, 하나씩? 어떻게? 어떻게 가냐?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순서로 방문해요. 가장 빨리 가요. 오케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순서를 거쳐서 방문할 수 있죠? 어떤 순서요? 네, 어떤 방법으로 방문해야 내가 가장 빠른 거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가까이 있는 것부터. 맞아요. 그게 정답입니다.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거면은 내가 옆에 있는 것부터 하나씩 다 보면 되죠. 그쵸? 뭐 그냥 당연히 그렇죠. 그쵸? 당연한 거죠. 맞아요. 그렇게 푸는 문제예요. 이거는 정말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2,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거든요. 이게 약간의 지식이 필요해요. 뭘 쓸 수 있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1학년 분들이 이 프로블럼 솔빙을 시작하기가 어려워요. 프로그래밍 랭귀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툴이.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 위에 최단 거리를 찾는 방법은 아까 제가 한 말대로
가장 가까운 정점, 시작하는 정점에서 가장 가까운 정점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9라는 정점을 가고 싶다고 해봅시다. 9. 자, 4는 또 어디로 갈 수 있죠? 3, 5, 8. 6은 7, 5, 12. 10은 9, 뭐야 또 11, 20.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가 생기죠? 이렇게. 그쵸? 동그라미 이렇게 막 생기는데 가장 가까운 것부터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것부터 딱 보고 그 다음 두 번째 가까운 걸 봤는데 거기에 9가 있다? 아,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문제였습니다. 쉽죠? 졸라 쉽죠? 안 쉬워요? 어려운데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 방법이 어려운데 이런 개념은 쉽죠? 개념 자체. 그래서 개념 자체는 쉬운데 여러분들이 아직 도구를 어떻게 쓸지 몰라요. 이걸 그럼 이제 알겠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 데가 문제가 되죠.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은 lack of knowledge예요. 지식의 결핍이죠.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네, 몰라서 못 푸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렸는데 못 풀면 모르는 겁니다. 그건 따로 이제 그때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찾기 위해서 정형화된 방법에서 벗어나고 이름을 다 까먹고 내가 뭘 모르는지 알아야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거부터 방문하면 되죠. 진짜 쉽죠?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프로그래밍에서. 어떤 걸 써야 되는지, 뭘 어떻게 구현하지 전혀 감이 안 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방문하는 순서가 중요해요. 방문하는 순서. 뭐부터 방문하죠? 가장 가까운 것부터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가 순서를 어떤 자료들이 있는데 순서를 주고 싶어요. 뭘 사용해야 되죠? 그건 말해도 돼요. 이건 알고리즘만 얘기 안 하면 돼요. 자료 구조 얘기해도 돼요. Q, 맞아요. Q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Q는 그러니까 영국 영어에 있는 단어 같은데 줄이라는 거거든요. Q가 라인이에요. 라인. 줄 세우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애부터 4, 6, 10. 그 다음 4로부터 갈 수 있는 애를 3, 8, 5 이런 식으로 뒤에 쭉 세우고 또 6 뒤에 갈 수 있는 애를 7, 12 10 뒤에 갈 수 있는 거를 9, 11, 20 뒤로 쭉 세우는 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쭉 이제 앞에서부터 너 아니야, 9가 아니야, 9 나올 때까지 계속 보내는 거예요. 결국 두 번째 만에 방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Q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맞죠? 줄 세워서 그냥 다 보내서 9 나올 때까지 세보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 두 번 계산하게 되는 게 있어요. 분명히 나는 5를 맨 처음에 계산했어요. 0이죠. 5는 0초 만에 갈 수 있죠. 근데 6을 갖다가 6에서 갈 수 있는 게 여기 이렇게 써놨지만 7, 12, 5예요. 5도 어차피 5가 줄에 또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또 계산할 필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도달했던 한 번 먼저 도달한 적이 있는 거리를 미리 저장해 놓으면 또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계산했던 거는. 왜냐? 우리가 이미 계산을 한 적이 있다는 말은 뒤에 다시 Q가 들어왔다는 말은 이미 방문을 한 적이 있다는 거지 나중에 들어오는 건 당연히 가장 가까운 거리가 아니겠죠? 그래서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에 우리가 가장 빨리 방문한 할 수 있었던 시간을 기록해 두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위에서 두 정점 간의 최단 거리를 찾는 문제는 Q랑 그 정보를 저장하는 배열을 사용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쵸?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그냥 진짜 쉽죠? 결국엔 진짜 쉬운 문제예요. 저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려운 알고리즘을 쓸 필요도 없고 어려운 개념을 사용할 필요도 없어요. 그쵸? 맞나요? 아닌가요? 저만 그래요? 진짜요? 나만 그런 거였어? 아니 Q랑 어레이 어려워요?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었던 거로 생각해요, 저는. 최소한. 그래서
이제 이름을 떠올려 봅시다. 자랑스럽게 이름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앞에 그 모든 과정을 압축한 단어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는 거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이거는 적어야 라는 순서로 계산해 보니까 아까 뒤에 있었던 내용들, 이 문제는 이거고 BFS는 뒤에 있는 내용들이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줄 세우고 이런 내용, 그거를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나중에 있는 내용들은 다 잘리고 이것만 남는 거예요. 이 문제는 BFS로 푸는 거네. 근데 BFS가 뭐였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를 바꿔야 돼요. 이 이름을 버리고 이 문제를 분석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의 문장으로 바꾼 다음 어떻게 푸는지 보는 거죠. 저렇게 다 해보고 그게 BFS구나 라는 순서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 단어밖에 안 남아요. 아까처럼 매트릭스처럼 바이노미얼 코에피션트 어떻게, 뭐 피보나치 수열 20억 번째 어떻게 계산하죠? 하고 물었을 때 매트릭스 하고 기억이 안 나요. 그 뒤에 우리가 해주죠. 좀만 시간이 지나도. 우리 몇 주 안 지났죠? 그거 한 달도 안 지났어요. 한 달쯤 지났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알고리즘 문제를 푸는 방법을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린 방법론과 이 번역, 메소돌로지와 트랜슬레이션, 이 두 가지 개념만 잘 익혀두시면 여러분들이 훈련을 깔끔하게 하실 수 있어요. 많은 문제를 푸는 것보다 한 문제를 정확히 풀어야 개념을 익히고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한 줄 요약을 하자면 이 트랜슬레이션은 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아까 그 쭉 긴 문제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로 다 바꾸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로 바꾸면은 문제가 쉬워집니다. 그나마. 왜냐? 나와 바리로 갖고 오기 때문에 문제를. 그쵸? 그거를 명심하시고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그래. 그렇게 연습을 하면 되는 분 어떻게 하죠? 연습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연습을 할 수 있죠? 부러워요. 맞아요. 풀어보세요. 직접 해보세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해봤는데 안 풀려요. 어떡하죠? 했는데 저렇게 안 돼. 깔끔하게 안 돼.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들이 모르거나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그쵸? 모르거나 번역을 잘못했다.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되죠? 물어보면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거나 찾아보세요. 왜? 아까 매니 데이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웹에 모든 데이터가 다 있어요. 모든 백준 온라인 저지 같은 데는 다른 사람이 올려둔 소스 코드도 있고, 저도 블로그를 하는데 거기에 설명을 써놓은 게 있어요. 그런 걸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래도 모르면 또 물어보면 돼요. 선배님 이 문제를 잘 모르겠어요 하면은 알려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모든 과정을 생각해서라도 알고리즘 문제를 잘 못 푸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맞아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제가 여기 있는 사람들 본 사람 중에서 이 프로블럼 솔빙을 그렇게 열심히 하신 분을 모르겠어요. 내가 이 알고리즘 문제를 푸는 연습을 많이 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이 중에? 하지 않았다고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했다고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백준 온라인 저지 말고는 대부분 다른 걸 쓰지 않을 텐데 랭킹만 봐도 그렇게 문제를 많이 푼 사람이 없어요. 진짜 제 손가락으로 셀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이 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연습을 안 해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저학년이면 몰라서 못하겠지만 고학년인데 내가 아직도 이걸 잘 못하겠다? 연습을 안 해서 그래요. 공부를 안 해서 그런다고요. 공부를 하세요. 제발.
아 나는 알고리즘이 너무 어려워서 안 할래 하지 마시고 해볼만 하잖아요. 이게 수학도 마찬가지로 안 하면 못 해요. 프로그래밍도 안 하면 못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프로그래밍은 많이 하죠. 하지만 이건 하지 않죠. 근데 이게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오케이? 필요하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요약을 했어요. 이 슬라이드 전체를 요약해서 하고 싶은 말이 이거거든요. 구조화된 써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이번 세션을 통째로 듣지 못했던 분들을 위한 몇 줄이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줄 요약입니다. 이거를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프로블럼 solving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것으로 제 Approach to Solving Competitive Programming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